자, 오늘 보실 환자분은 신경 손상 후 감각이 과도하게 예민해진 그런 케이스십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책대로 진행을 한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 전문의께서 일단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뭐 어쩌겠냐, 할 수 없지 뭐 그런 정도로만 듣고 내원하신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고유의 방법으로 접근해서 증상을 먼저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 여기 그 유리가 박혔어요. 유리가 박혀가지고 뭐 빼고 뭐 어찌어찌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 발바닥 쪽으로 지금 스치기만 해도 좀 불편해요. 이런, 맞습니까? 네, 이 맞아요. 부분, 예. 지금 그리고 만지지 않아도 느낌이 좀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좀 고통스럽죠. 네. 예, 디딜 때는 어떠세요? 디딜 때도 살짝 아프죠. 그럼 우리 그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나면 발바닥에 피 통할 때 찌릿하는 거 있잖아요. 네, 찌릿찌릿. 그런 느낌입니까? 네. 찌릿찌릿하고 디딜 때는 그렇게 막 찌릿찌릿하진 않아요. 예, 그냥. 그럼 제가 뭔가 뭐 아무튼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얘기 들어보면 왜 오래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피 통할 때 왜 찡 하는 거 있죠? 그 느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외에도 복합적으로 진짜 대단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나는 되게 불편한데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증상을 먼저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환자분도 수회 내로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거 잠깐 멈춰 놓고요. TBR이 됐건 수랄이 됐건 어디가 됐건 신경이 부분적으로 스크래치가 온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검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신경학적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전기치료 장비 있죠. 학교에서 참 점수 달라고 공부 많이 했던 전기치료학. 그 전기치료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전기생리학을 포함을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부분 어둠에서 신경 손상이 약간 와서 과민화된 게 위로 전달이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 이 상위 레벨에서 이 상위 레벨 혹은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가 PAF라고 고려하면 이 부분의 상위 레벨, 이 상위 레벨에서 올라가는 신호를 반대로 막아주는 게 게이트 컨트롤이잖아요. 게이트 컨트롤을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발전되고 진보된 게이트 컨트롤 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올라가는 위해 정보 PAF를 컨트롤하고 방해할 정도의 위에서 역자극이 필요한데, 역자극, 이 역자극에는 조건값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강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적용해야 되는가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컨디션, 어떤 모양의 자극을 줘야 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는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게 만드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강도, 모양, 시간, 마비라는 거를 치료하고 마비에 접근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우연치 않게 막아줄 수 있는 최적의 조건값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 기준에서 저는 이분이 PAF, Primal Afferent Fiber에서의 아주 그 녹시스 스티뮬레이션을 계속 도살혼으로 보내는 이 통증 신호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TBR, 수랄, 그 다음 아프다 보면은 머스큘러스켈레탈 쪽으로 봤을 때 탈루스 주변으로 약간 톤업, 텐션이 좀 되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전기적인 자극으로 이 탈루스를 밑으로 쭉 내려주는 트랙션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부분이 여기 보시는 커먼 페로니얼 러브가 됩니다. 이 부분을 건드려주고 환자한테 확인을 시킬 거예요. 아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값인지도 제가 오늘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먼저 TBR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메디알 말레올루스,
말레올루스 중심으로 위로 아래로 잡아주는 건데, 이때는 발 뒤꿈치 이하 플란타 너브 쪽 혹은 박스터, 그러니까 결국 플란타 너브인데, 플란타 너브 쪽에서 하이퍼 센시티비티로 이 고통을 호소한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상위 레벨이 되는 티비알 너브가 메디알 플란타, 라테랄 플란타로 분기되는 그 지점 주변에서 자극을 한번 줘보는데요. 얼만큼 자극을 주냐면 여기 엄지발가락이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의 자극을 줘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자는 지금 전문의가 말하기를 그냥 기다리라,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 들은 분이에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뭔가 처치를 해서 기다리는 기간을 혁신적으로 줄여줄 수 있으면 그게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마운 의료인이 되겠죠. 그걸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홈아이온 텐스의 50Hz 혹은 100Hz 인디비주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그 컨티뉴어스로 쭉 계속 자극을 줄 때 엄지발가락이 구부러져 있는 정도, 약간 플란타 플렉션이 되어 있는 정도만 해주는 게 좋아요. 똑같이 자극을 준 간만큼, 그 시간만큼. 방금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자극을 준 것만큼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물어봐야지 됩니다. 들어볼까요? 기다렸다가 물어보는 거죠. 싫은 거. 괜찮아. 싫은 거 있어요? 안 싫어. 야, 이분 재밌네. 근데 이쪽은 좀 싫어요, 지금. 그렇지. 지금 제가 한 데가 네. 요 바닥에 신경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위쪽 요렇게 내려가는 방금 제가 적용했던 부위는 레터럴 플란타, 메디알 플란타 중에서 메디알 플란타에 좀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레터럴 플란타 너브 쪽으로 한번 들어갈 겁니다. 자,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메디알 말레오루스 그 뒷부분이죠. 바로 뒷부분에 하나 대주고요. 그 다음에 칼카니알 메디알 엔트로파트 정도 되면 될 거예요. 흔히 족저근막염에 텐더니스가 있는 그 부위를 건드려 주시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엄지 발가락이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로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알면 도움이 돼요. 발 감각이 이상한 분들한테 모두 다 적용 한번 해보세요. 이분은 시리고 아프고 막 고통스러운 거고, 어떤 분이 이런 분도 있잖아요. 스테노시스가 좀 오래되신 분 같은 경우에 왜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적용해 보시라는 얘기죠.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 반복해서 몇 번 하게 되면. 자, 여기도 똑같이 해주고 나서 자극을 준 만큼 끄고 기다렸다가 다시 또 물어볼 겁니다. 지금 엄청 시원하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 생략을 이용을 한 건데, 네. 전에는 신경에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용을 하려면 그 주사 외에는 사실 어프로치가 접근이 잘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기 생략을 잘 공부해 보다 보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작용이 없다는 거 대단히 큰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보면은 몇 번 반복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일 정도 유지될 때까지 반복 치료하는 거, 그거죠. 그렇게 되면 몸에는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어떠신가 봐요, 시린 거. 없어요. 자, 발 뻗고 이번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발을 막 움직여 봐야 돼. 이렇게 제가 발 힘 빼세요. 움직여 놓고 짠 하고. 쉬는 게 어떤가 봐요. 그거는 손을 댔을 땐 살갗이 아파요. 아파요. 그거 한번 없애보죠. 이분이 또 좋은 케이스를 또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분은 그 소개가 저리고 쓰리고 막 그런 느낌 하고요. 피부 자체가 몸살 걸렸을 때처럼 아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수라를 건드려 주는 겁니다. 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메디알이 아닌 라테랄 말레올루스를 중심으로 위로 아래로 패드를 하나 대주고요. 똑같이 적용해 주는데 이번에는 새끼발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정도가 있어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살짝 움직여지는 정도, 이렇게 움직였죠? 움직여지는 정도의 강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주파수는 50Hz와 100Hz 그 선에서 자유롭게 적용해 보세요. 보다 전문적인 저희 학회에 와서 같이 공부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치료되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와이드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특히 통증, 심각한 통증을 조절하는 데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죠.
지금은 새끼발가락이 살짝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결과를 들어봐야 되겠죠. 소위 그 너브 엔트런먼트에 대한 테스트라고 보면 지금 제가 한 거는 감각이 좀 반감되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지금 어때요? 맞았어요. 예. 100%는 아니래도 예. 70%. 그러니까 아직 테스트 중이다. 여러분 발바닥이나 발등 쪽 피부 쪽 통증 혹은 감각 이상이 있잖아요. 그때는 왜 그러냐고 묻지 마시고 수라를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 많이 된다니까. 그 다음 제가 치는 방법이 아까 그 탈루스를 트랙션 약간 좀 당겨서 밀어주는 그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그 방법에 대해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끼발가락 4지와 3지 사이 인터로세우스 그 사이를 쭉 타고 올라가서 레테랄 말레올루스하고 만나는 지점 탈루스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은 패드를 하나 대요. 이렇게 여기 된 겁니다. 여기 4지와 3지 사이를 쭉 치고 올라가서 딱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에 패드를 하나 대고 그 위에 패드를 대는 겁니다. 요로 된 상태에서 발가락 자체의 전체 모션이 나와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러니까 나오면 그 정도 강도로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 방법이에요. 그죠? 발가락이 좀 움직였죠? 엄지발가락이 쭉 밑으로 약간 당겨진 플란타가 된 게 보이고요. 나머지 발가락도 살짝 움직이죠. 이 정도 강도를 맞추시는 거예요. 시도해 보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그런 방법이고 지금은 귀납적이지 않은 연역적인 그 말 그대로 로지컬하게 왜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지 규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발 쪽에 불편한 디스컴포트나 페인도 뭐 어떤 텐더니스나 아니면은 뭐 팅글링, 넘버니스죠. 다 포함이 돼요. 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들어보자. 뭐 만져도 보고 뭐 다 해보세요. 기분이 어떠신가 보고. 없어졌어요. 시린 건 없어졌고 지금 살도 거의 지금 요거 하고 한 90% 정도. 이거는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본격적인 치료를 하실 건데 네. 항상 자 마무리하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한 전문의가 하신 말씀이 사실 치료 프레임입니다. 뭐냐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 진통제 정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 환자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고생을 해야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기간을 좀 단축시켜주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이 바로 의료 프레임상 굉장히 경쟁력을 갖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리치료의 영역이 이렇게 넓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통증, 다양한 증상에 다양한 무기를 제시할 수 있는 물리치료적인 무기를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